유역 이정화 양심선언 막히나 이렇게 나와있죠. 윤징계위 증인신문 절차 충돌 이렇게 나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까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이래. 윤석열 징계위에 2차 징계위에 대해서 유역 이정환 소준성 박영진 이렇게 증인 신청을 했고 심재철 한동수 이성윤 아유 화려하다 이렇게 지금 증인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추미애 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신문과 신문을 혼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돼서 증인 신청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있잖아요. 이 윤석열 총장 쪽 사람들에게 윤석열 총장 측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증인에 대한 신문은 징계위원만 할 수 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징계위원만 할 수 있어서 윤석열 총장 측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신문과 혼용하고 있지만 민주적인 절차가 강조됨에 따라 점차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어 실제로는 둘 사이 구분이 없이 쓰이고 있다.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쪽 윤석열 총장 측 변호사들이 이쪽 분들에게 질문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문과 신문은 다르다 이러면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상황을 정리하면 윤석열 총장 측 증인이 4명이고 저쪽 징계위 쪽 증인 이제 추미애 측 징계 청구권자 추미애 측 증인 4명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 증인 4명 이렇게 4명 있는데 질문을 징계위원만 할 수 있고 윤석열 총장 쪽 변호인들은 질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왜 이런 이게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주장이 가능한가? 쟤들은 어떤 멘탈이길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쟤네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지금 묶어놓고 패겠다는 거죠.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호주의 이런 것도 없고 보편성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네들이 무조건 옳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개나 져버린 건데 자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이들이 추구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냐면 권력이죠. 이렇게 잠시 민주주의를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잠시 민주주의를 밀어라 이렇게 가르친 새끼가 누구냐면 이 새끼가 레닌입니다. 이렇게 혁명할 때 이렇게 해라고 가르친 새끼가 레닌이에요. 레닌의 혁명 이론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모두가 다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믿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적이 절대적으로 숭고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좌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자기 기만을 해야 됩니다. 레닌주의가 레닌의 혁명 이론과 기타 등등에서 소련이 망하는 과정 쭉 보고 국가들이 다 망하는 과정을 쫙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기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숭고해. 우리는 백두혈통이야. 우리는 태양과 같은 마오의 뜻을 따라 레닌의 뜻을 따라 스탈린 동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은요 목적을 절대화하면서 자기 기만을 하면서 사람들을 숙청하는 행동에 대해서 양심적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목적이 뭐야? 혁명, 통일,
이런 목적을 있잖아요. 대단히 추상적이고 우상화되어 있는 인물과 추상화되어 있는 목적을 그걸 절대화하고요. 그거를 위한 그것에 헌신하는 자기는 고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고 그 목적에 따르는 온갖 고난과 기타 등등을 감수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는 나는 숭고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그런 자기 기만적인 내면화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요, 여러분. 얘네들 그 정도의 정신병이 걸리지 않으면 윤미향, 문재인, 추미애,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가 생각해도 약간 자기가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양심의 가책이나 기타 등등으로부터 얘들이 벗어날 수 있는 멘탈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 나는 이 체제, 저 절대 악들로부터 너무너무 피해를 거하게 받은 피해자야. 여기서 중요한 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윤미향, 당신이 위안부였어? 당신이 위안부는 아니었잖아? 그리고 막 여기서 지금 민주화 운동 막 이야기하면 고문당했다 어쩌고. 니들이 고문당한 옆에 동지가 있지 니네들이 고문당했냐? 진짜 니네들이 고문당하고 감옥 가고 막 진짜 그런 사람들을요. 얘네들의 정말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팔지요. 피해자를 팔아요. 얘네들은 피해자 팔이를 통해서 자기의 멘탈을 퓨리파이, 순수한 정화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라고요. 종교에서 있잖아요. 이게 종교가 여러분 희생양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양 모가지를 치면서 자기 죄를 퓨리파이 하잖아요. 나는 이제 죄 대속을 하였다. 위안부 할머니들, 세월호 애들, 그리고 기타 등등. 옛날에 여러분 종교에서 왜 산 사람을 인신공양을 왜 했는지 아시겠어요? 얘네들의 멘탈 자체가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가 무슨 상관인데, 지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런 희생자들을 자기 내면화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퓨리파이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인간의 되게 기반적인 행동 그대로인 거죠. 이게 피해자 팔이가 왜냐면 그 피해자 팔이라면서 자기 자신을 퓨리파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모든 것들을 그 피해자만 생각하면 자기 행동에 그래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야. 그러면서 알라를 위한 행동이야. 그러면서 전쟁하고 상대를 죽이는 거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를 죽이면서 내가 천국 가 그러면서도 왜 그래요? 절대자를 생각하고 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목숨을 건 자기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정화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인간이 원래 그런 종족인데, 인간이 원래 그런 종족인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교양이 발달하고, 그리고 근대적 성찰이 발달한다라는 건 그런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어떤 인간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겁니까? 이성적 인간, 합리적 인간이 되길, 종교적 인간에서 합리적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법치입니다. 그게 법치예요. 인간의 이런 종교적 속성은 제가 종교인들한테 이제 성찰하지 않는 종교는 여러분 더럽다니까? 성찰하지 않는 종교는 더럽다고. 더럽고 인간을 수단화하고 서양의 근대가 종교개혁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그런 위선과 가증으로부터 빠져나오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법치예요, 법치. 그 법치를 레닌의 혁명이론, 기타 등등, 주체사상, 인격화, 절대화,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는 이 믿음, 이들이 종교적으로 근대를 부시고 있는 거라고. 이 문재인 정부도.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